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고 연립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연립 1차 방정식 볼까요? 이거는 그 내용은 x 더하기 y가 1이고 x 빼기 y가 3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제목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푸는 방법이 가감법과 대입법이죠.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더해버리거나 빼버리거나 더하거나 빼서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더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y 없어지겠죠? 2x가 4가 되기 때문에 x는 2가 될 겁니다.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푸는 것. 그래서 중등부 때는 열의 9은 가감법입니다. 왜? 1차와 1차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부 때는 이게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단원에서는 그 대입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차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1차, 1차지만 1차,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2차,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차, 3차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차, 2차까지만 다루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 그러면 중등부 때 배웠던 내용은 잠깐 살펴봤고 세 가지를 해볼 겁니다. 세 가지를 해볼 텐데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 하나, 두 번째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 하나, 세 번째, 사실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칭형일 경우. 이렇게 잘 보세요. 자,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 x-2y는 1이고 그 다음에 2x 빼기 y 제곱은 6이다. 이렇게 연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차와 2차죠. 그래서 대입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위의 식을 1차를 바꿔주는 겁니다. x를 2y 플러스 1로 바꾼 다음에 여기 x자리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에다가 2y에 플러스 1 되죠. 이렇게 빼기 y 제곱은 6.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얘를 넘기면 y 제곱이죠. 그 다음 4y가 넘어가면 빼기 4y 될 겁니다. 플러스 2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끝입니다. 그럼 얘는 y-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y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y 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x 값도 자동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y가 2니까 여기 집어넣어 주게 되면 x는 5가 될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답은 7이 돼야 되겠죠. 자, 다시 1차를 대입해서 푸는데 여기는 한 개가 나왔지만 여기 2차식이 나오죠. 그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나오면은 y 값이 두 개 나오면 x 값도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 자, 두 번째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입니다. 빼기 2xy에 빼기 3y 제곱은 0.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이거의 해를 a,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a 양수, b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 안에도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두 번째, 최고차항을 없애야 되는 경우. 세 번째, 상수항을 없애야 되는 경우. 이렇게. 이 세 가지 모두 다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는 내용들 자체를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뭐냐면은 1차식을 찾아낸다. 1차식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인수분해되는 경우, 최고차항 소거하는 경우, 상수항을 소거하는 경우 이 셋 중에 교육과정에서는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되는 경우. 아시겠죠?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뭔데?
교육과정 바뀐데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지금 위에 게 지금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y에다가 x 더하기 y는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가 3y이거나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요거 되겠죠? 그러면 1차식이 구해진 거죠. 1차식이 구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암산하겠습니다. 여기 3y 집어넣고 제곱하게 되면 9y 제곱이죠. 여기 y 제곱 10y 제곱이 20이니까 y 제곱은 2가 될 겁니다.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y 제곱이 2니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제곱 2y 제곱이 20이니까 y 제곱은 10일 겁니다.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답을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순서상 좌표처럼 이렇게 적어서 자, y가 루트 2면 x 얼마죠? 요걸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x는 3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여기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 x가 루트 10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루트 10인 경우는 집어넣으면은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순서상이 총 몇 개? 4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A가 양수, B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답은 4루트 2가 돼야 돼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까지는 쉬워요. 자, 세 번째 내용, 대칭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게 될 근의 조건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등장하니까 잘 보세요. 자, 대칭형. 대칭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Y의 문자를 바꿔버려도 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XY의 위치를, 문자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합, 두 개를 더한 값을 반드시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곱, 두 개를 곱한 값을 반드시 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식이 엄청 복잡해요. 그럴 때 정상적으로 인수분해 되거나 가간법을 해서 풀리지가 않는다면은 x와 위치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봤을 때 식이 변화가 없다면은 대칭형입니다. 그러면은 대칭형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합과 곱을 구하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 가지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x 더하기 y는 3, xy는 2.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xy 위치 바꿔도 똑같죠? xy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습니다. 이런 걸 대칭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 내용은 푸는 방법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3가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앞에서 사용했던 방식. 여기 지금 1차식이 보이죠? 그죠? 요 1차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요 밑에 식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2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x제곱 빼기 3x에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럼 이거 풀면 x값이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x가 1이면 y는 2가 될 겁니다. x가 1일 때 y는 2고 x가 2가 되게 되면 y는 1 되겠죠. 이렇게 1차식을 바꿔서 대입하는 방식. 이건 앞에서 했던 방법이니까. 자, 두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근의 조건, 근의 상태를 따질 때 쓰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합, 곱,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 y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파, 베타는 얼마든지 문자 바뀔 수 있습니다. x, y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 y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제곱에 이 두 개 더한 거죠. 두 개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애가 t 앞에 들어올 테고, 그리고 두 개의 곱이 들어올 겁니다. 탁 이렇게. 괜찮죠? 이거 풀어버리면 t 값이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뭐라고 했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인 거예요. 그럼 얘가 x면 얘가 y겠죠. 얘가 x면 얘가 y겠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셨죠? 요 방식은 뒤에 가면 이런 거 나옵니다. x 더하기 y가 2a 플러스 3이고 xy가 a제곱 빼기 1일 때 이 두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a의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 넘겨서 여기 대입하려고 보니까 식이 복잡해져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합과 곱이 나오면은 방정식을 작성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3 올라가도 이 방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푸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푸세요. 아시겠죠? 문자가 없다면. 잘 보세요. 두 개 더해서 3되고 곱해서 2 되는 숫자 이야기해 보세요. 두 개 더해서 3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1, 2밖에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2인 겁니다. x가 2일 때 y가 1인 겁니다. 똑같죠? 이렇게 상태가.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방식, 어쩔 수 없으면 두 번째 방식. 요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방금 보여드렸지만 미지수가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은 식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칭형, xy의 문자를 바꿨을 때 식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대칭형이라고 한다. 이때 반드시 합과 곱을 구해 놓으려고 해야 된다.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보시면 xy가 8이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4분의 3이래요. 이렇게 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를 x는 a, y는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뭔가 가감법을 쓴다든지 대입법? 물론 뭐 이걸 이게 대입법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감법도 힘들고 대입법도 힘들고 뭔가 1차식을 구해내기도 힘들어요. 이게 더하기면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보니까 xy 위치를 바꾸더라도 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xy 위치를 바꾸더라도 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대칭형이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합과 곱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곱은 알고 있네요. 그럼 합만 구해내면 되겠네요. 이걸 통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xy분의 x 더하기 y가 되겠죠. 이게 지금 4분의 3이다 라는 소리네요. 근데 여기 8이네요. 8. 양변에 8을 곱하면 x 더하기 y가 6이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푸는 거예요. 2개 더해서 6이고 곱해서 8 되는 숫자 이야기해 보세요. 더해서 6이고 곱해서 8이다. 2, 4가 있죠. 2, 4. 그죠? 이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xy 좌표처럼 적으면 x가 2면 y는 4. x가 4면 y는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때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x 값이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a고 얘가 b인 겁니다. 그 밑에 2차 방정식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 4x제곱 플러스 2x의 빼기 1은 0이 되겠죠? 이렇게. 이때 이거의 두 분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죠? 자, 대칭형.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x 더하기 y에다가 더하기 xy가 11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xy가 7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 쌍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연수여야 돼요. 자, 보면은 가감법으로 되나요? 2개 더하거나 빼서 뭔가 안 풀리죠? 그 다음에 대입법도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떠냐면 xy 위치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면은 식이 안 바뀌죠? 얘도 xy 위치를 바꾸면 식이 안 바뀝니다. 아, 대칭형이구나. 대칭형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합과 곱을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합과 곱을 보려고 하니까 아, 여기 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합을 치환해 주는 겁니다. 곱도 치환해 주는 겁니다. b라고 이렇게. 그럼 이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더하기 b가 얼마죠? a 더하기 b가 1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 밑에 식은 어떠냐면 이것도 합과 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 보게 되면은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 빼기 2xy죠. 근데 여기 빼기 xy가 있습니다. 그럼 3xy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면 a제곱에 빼기 3b가 7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쉽죠? 왜? 여기 1차, 여기 2차니까. 그럼 요 1차식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b를 11-a라고 고친 다음에 밑에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적겠습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3a에다가 마이너스 33 7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40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58 40에서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나요? 그죠? 그럼 a가 5일 때 여기 5 넣어보세요. b는 얼마인가요? 6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8일 때 b는 19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이제 원래 요 식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x 더하기 y가 5고 xy가 얼마? 6인 경우. 그 다음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고 xy가 19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요 경우는 쉽죠? 2개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 되는 케이스. 뭐죠? 2, 3입니다. 그래서 x, y 순서쌍으로 표시해 보게 되면은 x가 2일 때 y는 3이고 x가 3일 때 y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t제곱에 플러스 8t에 플러스 19는 0이 될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넣어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16 그죠? 마이너스 ac 허근이 나오죠. 허근. 안 됩니다. 왜? 근은 나오지만 문제에서는 xy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형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1차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2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이때는 반드시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대입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대칭형.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Y의 문자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걸 대칭형이라고 하고, 대칭형이 나오게 되면은 합과 곱을 반드시 구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합과 곱만 구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알던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